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매일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단 30초 사이에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 심장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아침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아침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린 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고 손발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며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경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신체는 아직 휴식 모드에 있으며 혈압과 심박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거나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신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아침 습관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아침의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심장이 갑자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평소에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어난 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도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걸까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203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이 작동하기 전처럼 몸도 차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45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급격한 혈압 변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1세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이 더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최소한 5분 정도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아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화장실로 가기 전에 몸이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주 하는 일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찬물로 세수를 한 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빠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찬물에 의해 얼굴의 미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우리의 혈관이 가장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전에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시작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습관을 피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무리한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는 낮아지며 신체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엔진을 다시 켜면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약 20-30% 정도 낮아집니다. 이때 몸은 느긋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는 우리의 천도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천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혈압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준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의 시작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제대로 바꾸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알람이 울리면 3-5분 정도 천천히 누워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발목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바로 일어나는 대신 옆으로 눕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운동을 도와주어 배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몸이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의 에너지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방 할머니와 같이 우리가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대신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며 신체의 회복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증상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밤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혈당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계 질환 역시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면 신경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변화와 신경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의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천을 해본 결과 평소 느끼던 어지러움증이 사라졌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할머니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갑작스러운 천 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모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야 하며 평소 천 조절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방 할머니처럼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화장실에 바로 가는 습관,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과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고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을 깨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을 갖추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를 단 한마디의 무심한 말로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마저도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에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혀, 그리고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영원히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믿어서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을 깊이 찌른 경험을, 아니면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어 버렸던 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곤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 현실 속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버린 후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 마음이 풀리자 나는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며 지내려 했지만 미묘하게 멀어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도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무심코 던진 말, 의미 없는 말,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부주의하게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직장 상사에게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상사는 그것을 무례함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커리어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과 표정, 태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진심과 배려가 아니라면 상대의 마음에는 독처럼 남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는 소리가 아니라 칼날로 꽂히는 순간, 그리고 반대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순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단순한 격려의 말이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한 경험,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 말, 그 속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툭하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 늘 농담이라며 비수를 꽂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로 쌓아가지만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이나 나 때문에 멀어졌을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말 한마디 잘못으로 틈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반드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후회는 더 말할 걸이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말 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과 수많은 사례에서 얻은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말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금기와 3가지 지혜는 단순히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내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말의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에 대한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요즘 수입이 꽤 늘었어.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러움, 시기, 혹은 은근한 거리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칼날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요즘 수익이 꽤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웃으며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대화 끝에 은근슬쩍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결핍감, 그것이 바로 박탈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갈등과 단절은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열을 불러오는 기폭제인 셈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엔 기쁨에 젖지만 곧 예상치 못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하고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금을 자랑했다가 순식간에 주변에 빚쟁이와 청탁자가 몰려들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오래된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기대하며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듭니다. 결국 자랑은 내 입으로 내 인생에 던지는 도전장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렵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들에게 무심코 이번에 꽤 큰 돈을 벌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근히 그럼 한턱 내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며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되자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행위라는 것. 의학적으로도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은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인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60% 이상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왜 고립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곧 반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을 꼭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 혹은 넓은 자리에서의 자랑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난 척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불안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자랑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요즘 장사가 잘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힘들다고만 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깨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돈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대신 감사하며 조용히 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따뜻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처나 영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구라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낯선 고객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지인입니다. 너라면 믿고 사줄 수 있지 않겠어? 친구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처음에는 단순히 한두 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닌 불편한 거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 균형은 깨집니다. 상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 설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결국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믿고 들어주었지만 두세 번 반복되자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서도 그를 피했고 결국 그는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고 실적도 잃었다. 진짜 잃은 건 내 인생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짜 친구는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결과 친구조차도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진심을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용하려 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를 도구로 보는 태도, 그것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웃으며 제게 접근하더니 대화 끝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 만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돈 때문이었구나.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진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친구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야만 상대는 비로소 진짜 친구로 느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영업과 거래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세, 60세를 넘어 70세, 80세로 갈수록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동반자를 스스로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이용하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가?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늘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밥을 사주고 여러모로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진심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안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 도움을 청한 사람의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한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대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지고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는 결국 우정을 무너뜨린 칼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은 바로 약할 때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1위가 바로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끝내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말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남깁니다. 상대는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입장에서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이웃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려워져 도움을 청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부탁했는데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로 선을 긋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 하지 말고 따뜻한 공감 속에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 문제로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드러내기 힘든 고민, 혹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내 비밀을 건네는 순간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언젠가 흘러나와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에게조차 숨기던 사실을 결국 가까운 친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겠다 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문은 온 가족과 이웃에 퍼졌고 그 집안은 체면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꺼낸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약점, 그것을 무심코 흘려버리는 순간 관계는 끝장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죄악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흘러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당사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날카롭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입이 평생의 우정을 끊어버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무 가볍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 후회했던 순간을.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어 후회했던 기억.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태어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꿀꺽 침을 삼키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갈등 중 약 40%가 비밀 유출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충격이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비밀을 지키는 힘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을 천천히 할 때 우리가 훨씬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세일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조급해 보이고 심지어는 속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힘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품격 있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밀은 내 가슴에 묻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말은 늦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를 줄이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고 후회하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마음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3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무슨 말을 하지를 생각하죠.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과 격려를 혼동합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다시 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 직후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도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공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한자에서 품격이라는 글자를 보면 입구, 코우, 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품격은 입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한자 원리에서 군자의 군, 준, 또 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입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3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합니다. 한때는 큰 소리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 성공을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대를 들어주고 실패한 이에게 용기를 주고 내 성과를 낮추며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높이 올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더욱 빛난다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잃어왔는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삶 전체를 흔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끊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 금기와 3가지 열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켜내는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이 짧은 생각의 멈춤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내 입을 지키고 내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황금 같은 지혜를 삶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격려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 식사 후 습관처럼 한 잔, 피곤할 때 또 한 잔. 이제 커피는 물처럼 우리 일상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서서히 도구로 변하고 있는 걸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커피가 몸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해로운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커피가 사람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당뇨와 심장,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뼈를 약하게 하고 밤잠을 빼앗아가는 골칫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커피는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로 건강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커피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매주 최신 의학 연구와 생활 속 건강 비밀을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보약이 되는 방법과 독이 되는 상황,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현실적인 꿀팁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참 애매한 음료입니다. 한쪽에서는 커피 하루 3잔, 당뇨 위험 낮춘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커피 뼈 건강 해치고 골절 위험 높인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수면을 방해하고 위장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를 골다공증이 심한 60대 여성이 하루 5잔씩 마신다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오전의 커피는 뇌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올려주지만 늦은 저녁의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알고 마시면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무심코 마시면 서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를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마셔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손에 쥔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기호식품을 넘어서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커피가 건강을 지켜준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단 것을 좋아하고 식사 후 늘 졸음을 호소했죠. 하지만 블랙커피를 식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치솟던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놀라울 정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량을 한 잔 늘릴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6%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고 트리고넬린이 췌장을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충분히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서도 커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부전 위험이 60%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 막힘을 유발하는데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해줍니다. 에스프레소에 풍부한 카페스톨과 카월은 심장보호 효과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서 아침마다 마시는 블랙커피가 오히려 심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혈압과 혈관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직접 확인하셨을 때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인생 후반부를 다시 빛나게 만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뇌의 건강.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커피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커피를 한두 잔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희망의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하루에 1, 2잔, 많아도 3잔 이내.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음료가 아니라 당뇨, 심장, 뇌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연구와 수많은 실제 환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은 커지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로 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커피잔이 단순한 취향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커피의 힘이 여러분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피가 언제나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보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커피를 사랑해서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그녀는 늘 활기차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깨워주던 커피가 결국 내 뼈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커피가 가진 양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환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불면증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처럼 커피를 마셨던 것이죠.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 이상이라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자정이 넘어도 몸의 절반 이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 카페인이 계속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몸은 지치는데도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된 것이죠. 그는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다시 커피를 줄이면서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도 커피는 조심해야 합니다. 65세의 한 남성은 하루에 4잔 이상의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다한 카페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이미 약한 상태였는데 카페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커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웨덴에서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65도 이상으로 마시는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반복되면 식도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뜨거운 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야 제맛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의 식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김이 살짝 가라앉은 후 따뜻한 정도로 드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은 5잔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이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커피의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친구이자 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활력을 주고 혈당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뼈가 취약해지고 수면이 불안정할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가진 두 얼굴을 알고 마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내 커피는 보약일까? 독일까?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커피의 유무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 시간, 그리고 내 몸 상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해 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폐를 해쳤듯이, 꾸준한 운동이 몸을 살렸듯이 커피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음료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의 두 얼굴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할까?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순간 커피는 비로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커피라도 시간과 양, 그리고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의 두뇌를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눈을 뜨고 1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끌어올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전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카페인이 밤늦게까지 몸에 남아있으면 불면증이 심해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1일 카페인 권장 최대치를 400mg으로 제시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330mg 이하가 안전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믹스커피는 한 잔에 80mg 정도이므로 3잔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다른 음료나 초콜릿, 녹채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전체 섭취량을 합쳐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는 술과 다릅니다. 적당히 마시면 이로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식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블랙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이 적지만 설탕과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과 포화지방은 체내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블랙커피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부담된다면 계피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커피의 효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생강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커피 특유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실제로 속이 더부룩해서 커피를 멀리하던 분들이 생강을 살짝 곁들이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 됩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당분을 주의해야겠지요. 커피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선호하지만 WHO가 65도 이상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도는 위장처럼 강한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가 지날 때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시간은 오전, 양은 하루 2잔, 방식은 블랙 혹은 건강한 조합, 온도는 따뜻하게.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커피는 충분히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커피가 가진 양날의 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셨던 커피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점심 이후에도 또 한 잔을 마셨나요? 혹은 저녁에 TV를 보며 습관적으로 드셨나요? 그 사소한 차이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커피는 우리 삶의 리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간과 양, 방식과 온도를 아는 순간, 그것은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커피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나의 몸에 맞게, 내 삶에 맞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첫째, 블랙커피 하루 2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설탕이나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불필요한 열량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전에 2잔 정도 마시는 습관은 집중력 향상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오후나 저녁에 마신 그룹보다 숙면의 질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계피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커피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더해보세요. 계피는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달콤한 향과 따뜻한 풍미 덕분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강가루나 생강청을 커피에 살짝 곁들이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늘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해 커피를 멀리했지만 생강을 곁들인 뒤부터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고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목이 자주 아프거나 잔병 치레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 대신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달콤함은 유지되면서도 건강 효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소량 활용하면 충분히 유익합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믹스커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 5이응육과 약 50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 반 개 정도와 비슷합니다. 즉, 하루 한 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루 3잔, 4잔씩 반복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과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건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금지가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필요하다면 설탕이 줄어든 제품이나 무가당 프리마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치아 건강을 위해 커피 후에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속 탄 성분은 치아 착색을 일으켜 누렇게 변하게 하고 당분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뒤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피 반 티스푼, 생강 조금, 꿀 한 숟가락, 그리고 커피 후 물 한 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혈당, 심장, 뇌의 건강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극단적인 조언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즐기는 법을 찾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만 지키셔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처럼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선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도 서서히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바로 그 작은 습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블랙커피 2잔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마신 커피는 불면증과 혈압 상승을 불러오지요. 똑같은 커피인데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대로 아침에만 블랙커피 2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커피가 내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더군요.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시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늘 믹스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단맛이 주는 위로를 포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불안해하셨죠.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한 잔만 즐기시되 설탕 함량이 줄어든 제품으로 바꾸고 그 외에는 블랙커피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혈당은 안정되었고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커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커피 역시 그렇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거나 무조건 권장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알맞게 즐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당뇨, 심장,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골다공증, 수면 방해,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몸 상태와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블랙커피 2잔, 계피와 생강, 꿀을 곁들인 다양한 조합, 믹스커피는 하루 1잔 이내. 그리고 뜨거운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 마신 후 물로 헹구는 습관까지. 이 작은 원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손에 든 커피잔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강 이야기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현명하게 즐기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